여름철 대표 과일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수박을 꼽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더운 날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얼음 동동 띄운 수박 화채와 함께 인생 책방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 수학책 인생 책책 어려워 책 비싸우 책 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네, 오늘도 아는 척 책방 출발해봐야죠. 작가님 어떤 책인가요? 정말 작가님이 이제 별의별 거 다 시킵니다. 아, 해봐요 일단. 뭔데요? 그래서 제가 네. 이것만은 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뭐. 바로 잘 보세요. 이제 맞추셔야 돼요. 도대체 네. 뭔지. 내가 왜 2위에 섰을까? 2위에 선 세상이 더 잘 보이지. 잘 알고 있더라도 다른 시각에서 봐라. 틀리거나 바보 같더라도 멈추지 마. 이겁니다. 아니 뭐 하다가 이게 연기까지 하시는 거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네. 것까지 합니다, 지금. 네. 아니, 원래는 이 책상 위에 올라가야 돼요. 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네. 손에 딱 이렇게 이거 이걸 찔러야 되는군요. 넣어야 되거든요. 이걸 넣어야 되거든요. 약간 딱 이렇게 건방 하고. 떠는 네. 그런 자세. 하고 내려보면서 이렇게 학생들이 내려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잖아요. 책상 위에 올라가서. 맞습니다. 오 캡틴 마이 캡틴. 오, 그렇죠, 그래 그렇죠. 그래. 네네. 그게 너무 유명한 영화의 맞습니다. 한 장면인데 맞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죽은 시인의 사회. 일반적으로 네. 책이 나온 다음에 그걸 원작으로 영화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반대예요. 오. 영화가 먼저 나왔고 그 영화를 소설로 만들어서 이런 거 이제 노블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노블라이제이션 책 중에서는 가장 잘 팔린 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죽은 신의 사회가 이제 고등학교 얘기예요. 근데 이 고등학교가 하버드나 예일 같은 그 좋은 대학교를 많이 보내는 걸로 유명한 그런 네.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네. 여기에 토트라는 학생이 이제 전학을 오거든요. 네. 같이 또 부임한 영어 선생님이 있어요. 음. 존 키팅이라고 이분은 이 학교의 선배이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기존의 선생님과 달리 꿈, 감성, 문학을 이야기하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올라간 것도 네. 제일 처음에 부임했을 때 책상 위에 올라가서 다른 시각으로 봐라. 얘들아 이러는데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유일하게 안 올라간 게 토드거든요. 새로 전화가 와가지고 약간 좀 반항기를 이렇게 네네네.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실제로 그 학교 생활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한테 자극을 받아서 되게 우등생 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이 친구가 친구들이랑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클럽을 부활을 시키면서 자기가 꿈이었던 연극 같은 걸 하겠다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죠. 공부는 안 하고 왜 이런 걸 해? 그러면서 닐의 아버지가 군사학교를 보낸다고. 원래 우등생이었는데 이 아버지한테 이런 압박을 받으니까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돼요. 일이. 이 사건 때문에 키팅 선생님은 이제 학교를 떠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를 떠나면서 그 주섬주섬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탁 나가는데 이 장면이 진짜 명장면이죠. 네. 예, 이때 가장 먼저 토드가 책상 위로 딱 올라가면서 선생님을 작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학교에 있던 그 다른 반 아이들도 다른 그 반에 있던 아이들도 다 책상 위로 올라가서 선생님을 딱 보면서 작별하는 장면. 아, 요것이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이었죠. 오 캡틴 마이 캡틴 하는 그 장면. 맞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이렇게 영상을 짧게 봤는데 네. 그 장면 그냥 다들 이렇게 망설이다가 올라가잖아요. 네, 네.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잠깐 봐도. 옛날 영화 봤던 생각나면서 너무 뭉클했던 장면이었어요. 아는 척 포인트의 첫 번째인데요. 네. 그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나중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좀 되거든요. 감독 자체가 피터 위어 감독이라고 네. 죽은 신의 사회도 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트루먼 쇼. 트루먼 쇼. 네, 그 감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로빈 윌리엄스가 여기 존 키팅 선생님이잖아요. 네. 로빈 윌리엄스는 정말 최고의 배우입니다. 맞아요. 최고의 배우. 인정. 네. 연기 너무 잘하고 부디 런팅 같은 경우 또 미세스 다우파이어 너무 재밌게 좋아하시잖아요. 봤는데. 예. 박물관이 살아있다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는데 푸근한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것만 봐서 그렇지 악역으로 나올 때는 정말 무섭대요. 근데 연기를 정말 잘하고요. 그리고 성우로서 진짜 또 대단한 능력이기 성우라고 때문에 했어요. 정말 가진 게 네, 많으신 분이에요.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죽었을 때 그거를 아카데미가 그 추도를 하잖아요. 네. 그때
알라딘에서 지니 역할을 했었거든요. 오. 그 지니가 갖가지 그 성대모사를 다 해요. 이걸 이 사람이 다 한 거예요. 천재는 그래서 지니 유어프리 뭐 이런 식으로 지니 장면 올려가지고 추도를 했다고 할 정도로 성우로서도 엄청 인정을 받았어요. 그 진짜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을 때 온 국민이 굉장히 허전하고 슬퍼했어요. 너무 맞습니다. 허전했어요. 지금도 약간 옆집 허전하고. 아저씨 같은 느낌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 로빈 윌리엄스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여기에 또 그 자살을 해가지고 이 사건을 일으킨 우등생력이 로버트 쇼 레오나드라고요. 하우스라는 미드가 있거든요. 하우스 미드. 네, 되게 그 천재 의사와 네. 친구의 이야기인데 그 친구 윌슨 역으로 또 나왔어요. 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여기에 토드 그 주인공 있잖아요. 네. 네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네, 이 사람이 에단 호크입니다. 아, 비포 선라이즈의 피프 선생. 네, 비포 선셋, 네. 비포 선라이즈 네. 그 시리즈 에단 호크입니다. 이때는 또 청춘 배우였죠, 그러니까. 꽃미남이었어 진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봐도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배우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 키팅 선생님이죠. 그렇죠. 로빈 키팅 윌리엄스. 선생님. 네. 여기서 그 캡틴이라고 부르라 그러잖아요. 네. 네. 캡틴, 오마이 캡틴. 음. 왜 캡틴이라고 부르라고 했을까? 이 캡틴이란 뜻이 뭘까? 이게 우리 아는 척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박지성 선수의 다큐 제목도 오 캡틴 마이 캡틴이에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주장이었으니까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여기서의 캡틴은요. 그러니까 이 영화나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시인들의 어떤 구절을 따온 게 되게 많아요. 시인들의 그 구절을 따온 건데 이것도 윌트 위트먼의 시에서 그 구절을 따온 건데요. 어떤 선장이 이제 승전을 올리고 배가 항구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선장은 그것들을 같이 누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원들이 좀 슬퍼하는 캡틴 오마이 캡틴인데요. 이게 사실은 뭐를 은유했냐면 링컨 대통령을 은유한 거예요.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네. 근데 그 남북 전쟁이 그 종전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그 암살당해가지고 죽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시는 링컨을 기리는 시거든요. 키팅 선생님이 캡틴 오마이 캡틴이라고 부르라는 얘기는 링컨이 노예 해방의 아이콘이듯이 이 키팅 선생님이 교육 해방의 아이콘이다.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을 살짝 주는 그런 호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두 분 혹시 여기서 생각나는 그런 대사나 이런 거 없으세요? 난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요즘도 정말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까르페 디엠. 아, 까르페 그렇죠. 디엠? 네. 네네. 현재를 즐겨라. 까르페 디엠이 정확하게는 이제 현재를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 현재를 잡아라, 그러니까 현재를 즐겨라. 까르페 네, 디엠. 요즘 말로 하면 이것을 영어로요. You only live once입니다. 이거 줄여서 네. YOLO라고 하죠. 아, YOLO. 열로. 아, 열로죠. 그렇구나. 네, 네. 인생은 한 번뿐 지금을 네. 즐겨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너의 시간과 생활을 너의 삶을 소중히 해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런 대사도 있어요. 그 누구도 아닌 자기 걸음을 걸어라. 나는 독특하다는 것을 믿어라. 누구나 몰려가는 줄에 설 필요는 없다. 자신만의 걸음으로 자기 길을 가거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뭐라 비웃든 간에. 또 이런 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신의 사회라는 네. 제목이 왜 생긴지 아세요? 죽은 저 늘 시인의 궁금했어요. 시인이 왜 네. 죽었을까? 왜 그쵸. 죽은 시인의 시인을 사회. 얘기할까? 네, 이것도 사실은 오역 중에 하나입니다. 데드 포에트 소사이어티거든요. 근데 이 소사이어티는 이게 그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동아리, 클럽, 모임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죽은 시인들의 모임이잖아요. 네. 그 왜 죽은 시인들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정말 죽은 다음에야 정회원 자격이 생기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는 친구들은 다 준회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고 네. 그것을 시로 남겼을 때 여기에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대사가 정말 큰 울림이 있는 건데 인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의학, 법률, 경제, 기술 따위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시와 미, 낭만, 사랑은 삶의 목적이다. 네, 우리의 열정을 바로 이렇게 삶의 목적, 뭐 돈을 추구한다. 돈은 수단에 불과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미를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뭐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 명대사들이 되게 많네요. 네. 그러네요. 오늘부터 오서방이랑 내가 배달 음식만 시켜 먹지 말고 먹으면서 이렇게 명대사를 나누면서 좀 삶으로 실천해보는
그쵸. 그런 부부가 되고 싶네요. 네네. 네. 여기 닐이 연극을 하다가 그걸 못하게 해가지고 그 음. 갈등을 겪잖아요. 네. 그 연극이 뭐였냐면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오. 이 한여름밤의 꿈의 결말이 연인들 간의 갈등이 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현실도 그렇게 좀 풀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키팅 선생님 그리고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연극, 죽은 신의 사회 이 전체에 좀 들어있는 게 아닐까 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에 진정한 어른이 없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키팅 선생님 같은 어른이 누군가에게 되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도 참 좋은데요. 이번에는 책을 열어두고 한번 한 구절 음미해보면 어떨까요? 자, 아는 척 책방 죽은 시인의 사회 함께했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30대 나이에 15대 국회의원으로 입성을 해서 16, 17, 18대를 보내시고요. 국회를 10년 동안 떠나 계시다가 21대 국회의원으로 다시 돌아오신 5선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경남 최초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얻으셨다고 와. 들었어요. 네. 그만큼 뭔가 부담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미 다른 여성 국회의원이 여러 분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이번에 물꼬를 텄는데 진짜 존경할 만한 여성 봉사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마을입니다. 네, 이제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또 네. 두 번째, 세 번째가 네. 나올 거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 의원님께서 선정해 주신 인생책, 와, 묵직합니다. 보이시죠? 자, 천하의 패권을 둘러싼 두 영웅의 대결을 다룬 소설이죠. 초한지입니다. 어떤 책일까요? 장기판의 모델인 초한의 싸움, 항우와 유방의 대결. 명나라 시대의 문학가인 종산거사 견위가 민간에 유행하던 초한쟁패 이야기를 서한 연의전으로 펴냈는데요. 국내에는 초한지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천하제패를 꿈꾸는 영웅들의 파란만장한 삶과 리더십. 현재 우리에게도 혼란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생존 전략을 알려주는 책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고전입니다. 삼국지와 더불어 초한지도요, 어릴 적에 만화로 먼저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이 초한지를 언제 처음 접하셨나요? 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이렇게 여름방학 때 처음 읽게 된 것 같아요. 초한지에는 구성원들의 그 개성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서 그러니까 휴머니티나 퍼스널리티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고 제가 살면서 이렇게 초한지에 비추어서 인생을 반추해보거나 또 스스로를 반성하거나 그럴 때 많이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우리 진영 씨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 역사에서는 유방의 승리로 끝이 나지 않나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아직까지 그 초안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장기판에서는 네. 아직도 그쵸. 초안의 전쟁이니까요. 네, 네, 그쵸? 맞습니다. 네. 중국의 오래전 역사 이야기가 우리 삶에 참 스며들어 있다는 게 참 재미있는데요. 초한지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이걸 그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네. 이건요 직장과 경쟁, 리더십에 관한 그러니까 경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줄서기, 파벌, 인맥, 사람을 쓰는 용인술 뭐 이런 것들 거의 전쟁에 가까운 그 직장의 지금 모습들을 초한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 맞아 우리 부장도 이래 이런 것들을 좀 공감하니까 네. 지금 사람들이 초한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말 옛날에 나온 역사 이야기인데 지금의 삶도 함께 반추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재밌는데요. 자, 오늘 그러면 함께 이야기 나올 책과 인생 이야기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항우와 유방입니다. 초한지의 실질적인 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영웅은 뭐 출신이나 능력부터 뭐 완전히 대비가 되잖아요. 항우라는 사람은 뭐 역발산 기계세라고 하잖아요. 네. 그 산을 뽑을 만큼 기운도 세고 사실은 상당히 똑똑하고 또 부하들의 충성심도 이제 받아들일 만한데 어쩌면 이제 너무 꽉 채워졌기 때문에
여백의 미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깃들지 못한 그런 것일 것 같고요. 유방은 뭐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뭐 시치미 떼기도 뚝 좋아하고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정치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비우고 남을 이렇게 받들 줄 알 때 이제 그런 새로운 분야가 가능하다. 진짜 뛰어난 정치인들은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시는 분들이 훌륭한 정치인이 되더라고요. 유방과 항우 보면은 집안 출신부터 뭐 완전히 대비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의원님은 어떤 분위기의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까 궁금해집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 장남인데 7급 공무원이고 해서 한 5급 공무원에서 퇴직을 했는데 형제가 4분 있고 저희 형제도 넷이고 또 우리 할머니 계셨는데 저나 또 우리 친척들이나 한결같이 같이 좀 서로 보듬고 살려고 우애 있게 사셨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사도 꼬박꼬박 지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정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하고 또 똑같은 인격으로 대하고 항상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정교육에서 이제 정치의 저력을 배웠다. 의원님 그 아버님이 서울 구경을 내셔가지고 약간 꼬셔가지고 네. 뭐 그 전교 1등의 상품으로 선물이군요. 네, 서울 구경을 딱 거셨다. 그래가지고 네. 거기에 쏘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속았다고요? 왜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그때쯤 이제 아버님이 서울로 전거 놓을 타임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보고 뭐 1등 하면은 서울 구경 시켜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서울 구경할 욕심에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완전히 그냥 이사를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잡아서 서울 구경 시켜준 거 아니야? 서울 구경. 그러니까 서울로 전근을 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냥 네. 말씀하신 거였군요. 네. 아유, 네. 뭐 말씀 들으면요, 굉장히 우애 있고 굉장히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공부도 굉장히 알아서 척척하는 모범생이셨을 것 같은데, 정말 모범생답게 법학과를 선택하셨어요, 와. 대학을. 네, 네.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게 뭘 몰라갖고요. 몰라갔고요. 네, 사회학과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정의의 뭐 학문, 네, 정의의 실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학 내지는 사회복지학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홍보학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때 좀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탈춤반에 들어가서 3년 내내 탈춤 추고 탈춤이요? 탈춤이 마당극 같은 거거든요. 네네. 그런 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게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유교 정신이 투철하셔갖고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안 듣게 해갖고 제가 이제 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당극이나 이런 거 하려면 좀 장구도 잘 치고 네. 깽가리도 잘 쳐야 되는데 좌절한 나머지 갈 데가 없다 할 수 없이 이제 사법시험 봐서 변호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재능이 있었으면 마당극 그 극작가나 마당극 진짜요? 연출가를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하는 중에 그 영화학과 들어가서 이제 영화학 석사는 받았습니다. 제가 인생 책방 뒷조사 담당이거든요. 제가 의원님 이렇게 뒷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영화 출연 제의도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와, 네. 근데 진짜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미인이시죠. 어릴 때는 진짜 예쁘셨을 것 같아요. 더. 어릴 때는 아니고 40 중반쯤 됐을 때 그 이제 까메오로 네. 그 가게 여주인을 제의를 받았는데 네. 출연한다 그러다가 놓쳤어요. 왜요? 출연했었어야 아쉬워요. 되는데 아쉽네요 정말. 아쉬운 마음도 드세요?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 감독님들 우리 의원님 기억하셨다 꼭 캐스팅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쉬워가지고요. 네. 아니 저는 사실 뭐 5선 국회의원의 최초의 경남 여성 의원, 뭐 법학 전공에 이래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포스 있고 막 네. 카리스마 넘칠 줄 알았는데 탈춤 추시고 영화 공부하시고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 맞아요. 유방이랑 비슷하다. 근데 느껴지기도 10년 했어요. 전에는 이제 그 19대 국회의원 이제 안 되고 나서 이제 네. 우리 지역구에서 여성분들 또 이제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 한 20분씩 모아서 네. 이제 핸드폰으로 영화 찍기 강의도 오. 하고 이렇게 짧은 영상도 만들고 그거를 한 4기 정도 했는데 네. 아유, 또 국회의원에 출마하다 보니까 그 모임이 또 허지부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예, 그런 재밌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도 한번 찍으시죠. 예. 그래서 하여튼 찍은 거 찍기도 하고 또 찍은 거 보기도 좋아하고 네. 또 사람들 보고 사진 찍기를 막 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시군요. 아, 인생에 정말 뭔가 흥과 멋을 아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영선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소통과 포용입니다. 항우도 뛰어난 용장이지만 결국 천하의 주인은 유방이었죠. 유방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하여, 여하 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보면 자기의 최대한의 적과 한계가 자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이해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은 금방 동조를 해요. 근데 자기랑 다른 거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를 뛰어넘은 이제 그 유방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이제 그러니까 유방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를 비우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아는데, 이제 항우는 본인이 이제 전략가도 있고 변법서도 다 있고 하는데 이제 탁상군자죠.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우물에 갇혔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이용만 했지 자기를 배우고 그 사람들의 뜻을 받들어서 큰 일을 이렇게 추진하게끔 자기를 극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항우가 막 무력을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 정말 그 유방이야말로 소통을 가지고 천하를 얻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절에 그런 뛰어난 소통 능력이 있다는 거가 대단하잖아요. 요즘에 소통의 시대라고 하지만은 네. 우리들이 다가가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극기복례 중심의 큰 뜻을 큰 소통을 보여준 사람이 이제 유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스타일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유방의 여하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항우의 하여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으니 대답을 해라. 답정너네, 답정너. 네. 이런 거죠. 하여는 이게 맞지? 내가 얘기한 게 맞지? 이런 느낌인 거죠. 안 맞으면 큰일 날 거. 그러니까요. 그럼 맞아요. 잘못하면. 네. 네. 우리 의원님도 답정너 스타일은 아니시죠? 보통 사람들이 다 답정녀예요. 근데 그걸 네. 얼마나 네. 극복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유방도 이제 진나라 함양성에 들어가서 네. 뭐 미녀들 끼고 놀면서 뭐 보석도 걸쳐보고 이랬는데 이제 부하가 이렇게 하면 천하를 못 얻습니다. 물러나야 됩니다. 하니까 그 좋아하는 음식과 미녀와 보물을 다 고스란히 두고 물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답정리에서 출발을 하는데 네. 인간이 사는 또 사회적인 목적 또 이웃의 사랑 또 이상향 이런 거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의 답정리를 비울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인격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유방이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시안 작가님 보기에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대표적으로 책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대왕님은 어떻게 그러면 천하 얻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 신하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는 잘 모르는구려 하면서 자기가 직접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저 장막안에서 계책을 마련해 천리 밖에서 승패를 가르는 일은 내가 자방만 못하오. 이게 장량이라고 장자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모사죠. 그 책략을 짜는 사람이고요. 나라를 직무하고 백성을 어루만지며 군량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군량 보급로를 끊기지 않게 하는 일은 내가 소화만 못하오. 이 소화는 또 승상, 그 내무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고요. 100만 대군이 연합하여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공격하면 반드시 함락시키는 일은 내가 한심만 못하오. 이 사람은 대장군이거든요. 이 세 사람은 모두 인걸인데 내가 다 쓸 수 있었소. 이것이 내가 천하를 얻은 까닭이오. 라고 해서 각각의 역할들을 믿고 맡겼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분들을 더 존중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바로 그것이 내가 천하를 제패한 까닭이다라고 스스로 알 정도로 그런 어떤 좋은 말은 용인술 그런 것에 굉장히 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네. 거기 이제 그 유방도 이제 의심도 많고 이렇게 사실 뒷조사도 많이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항우는 사람을 이제 전인격적으로 평가해서 자기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유방은 한 가지 장점만 있으면
그 사람한테 힘을 실어줬다는 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해져요. 처음에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어떤 계기랄까?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국회에 왔을 때는 뭐 제가 준비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발탁이 됐는데 이제 왜 나를 발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여성 국회의원도 적고 김영삼 대통령 후반부인데 이제 세대 교체 네. 바람도 불고 전문직도 적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발탁이 됐는데요. 그때는 변호사 시절이시죠? 변호사였어요. 네. 근데 제가 들어와 보니까 민주화를 한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저분들한테 미안하지 않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정치에 들어오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저희 동료나 이제 선배님들은 뭐 경험 삼아 가봐도 좋겠다. 또 일정하게 장단점이 있겠다 이랬는데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한테 상회를 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라가 부르면 가야지. 제가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나라라는 실체, 나라가 개인한테 요구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나라와 개인 간의 관계는 나라의 일에는 개인이 일보다 우선할 수 있고 그런 가치관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정치하면서 계속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하나의 그 중거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금 뭐 이렇게 다른 의원님들은 그래도 앞에 이렇게 원고가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원고도 없으시고 지금 네. 너무 자분자분 말씀하시고 목이 타시죠? 그래서 약간 쉬어갈 수 있는 시간 만들었습니다. 관진영님 휴게소 시간인데 휴게소 음식 중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의원님? 오징어. 오징어 여기 CG로 지금 이렇게 드릴 테니까 씹으면서 네 제가 밸런스 게임 준비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걸 후회한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있다? 네. 어떨 때 후회하시는 네. 적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좀 따뜻하게 뭐 음식도 만들어 드리고 여행도 가고 또 팔짱 끼고 자분자분하게 얘기하고 그런 거를 못해서 참 부모님께 정말 미안하고 또 동생들이나 친척들한테도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얼핏얼핏 보기만 하지 잘 하지 못해서 네. 그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단점을 지나친 낙천주의라고 말씀하셨던 기사를 살짝 봤거든요. 네. 단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대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정치라는 게 여러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체계적으로 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하면 네.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정치가 국민들이 바라지만 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막 내질러 가는데 제가 이제 인구위기 특별위원장인데 이제 보니까 그 인구위기를 극복하려면 가임기 여성에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제도적인 뭐 이런 지원으로 많이 흩어져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제 친정 부모나 시부모님들이 봐주다가 지금은 이제 그 근로 환경이 딴 곳에 있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정 중에 이제 못 봐주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들이 곤혹스러워 하니까 이제 0세에서 3세까지 24시간 365일 이제 봐주는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내가 그걸 하겠다 하고 이제 또 모자보건법도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원을 하려고 했더니 예산 코드가 없는 거예요. 울산 같은 경우에 이제 복권기금으로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어줬다고 그래서 그럼 복권기금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또 갔더니 그 사이에 또 그거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규정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막 한다 이러고 막 가는데 이제 군데군데 이제 돌부리에 걸려갖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제 그러는 것처럼 좀 미리 이제 좀 사전에 좀 차분차분하게 해갖고 네. 이렇게 가는 게 좋은데 안 그럴 경우에 이렇게 뒤늦게 발에 걸려갖고 이제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잘 될 거야. 일단 해봐. 뭐 이런 스타일이시군요. 근데 보기는 안 그러신데 그렇죠? 네. 가속방지턱이 한 번씩 걸려도 덜컹하면서 계속 가실 것 같아요, 의원님은.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더 부각됐으면 하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성미 뿜뿜 국회의원 대 전투력 활활 국회의원. 하나, 둘, 셋.
그 둘 다 아니고요. 네. 아니에요. 저의 마음의 이상량은 말괄량이 삐삐예요. 말괄량이 삐삐요. 의원님 이렇게 양갈래머리 하고 다니시는데요? 저는 다니다 보면 좀 소탈하다는 얘기를 좀 들어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공무원들한테 국감할 때 네. 그때나 국회의원이지 그 나머지는 일반 시민들이랑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 국회의원에 와서 그때는 이제 정치 민주화가 되는데 이제 경제 민주화를 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제기한 게 이제 소비자 보호나 공정거래법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그러는데 그거는 공무원들을 탓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협회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어떤 전문기관들한테 일정한 의사권을 주는 게 조금 더 민주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민원연이라든지 또는 뭐 경실련이라든지 또는 뭐 참여연대라든지 아니면 또 시민단체들이 그러니까 제3자들이 볼 때 합리적으로 끝까지 팩트와 이성을 중심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아, 저 사람은 저 사람 편이니까 저 편을 들어. 이 사람은 편이니까 이렇게 들어.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들은 얘기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이제 후쿠시마 원전이라든지 또 뭐 예를 들면 뭐 성주 사드라든지를 학생들끼리 토론을 못 한대요. 왜냐하면 찬성하면 저쪽 편, 반대하면 이쪽 편으로 낙인을 찍기 때문에 학생들 간에도 자유로운 토론이 안 된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역주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권력자들이 조금 더 겸허해야 돼요. 국가 사회의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는 법준 내에서만 정치인이고 권력자지 나머지는 보통 사람과 똑같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말괄량의 삐삐형을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쭉 들으니까 약간 전적 활발이신데요. 잘 생각해 보니까 말괄량이 삐삐도 좀 전투형인 것 같아요. 말 타고 다니면서 막 바다로 맞아요. 해적 아빠를 닮아갖고 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법학을 전공하고서도 여러 분야 전공을 하셨잖아요. 솔직히 정치보다 공부가 더 적성에 맞는 것 같다. 그렇다 대 아니다. 하나, 둘, 셋. 그렇다. 아, 정말요? 제가 이게 책 읽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이제 책 사서 나눠주는 거 하고 사진 찍으라고 권하는 거 이제 이런 게 제 취미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의원님의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영선 의원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볼까요? 김영선의 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항우와 유방의 큰 뜻을 품고 일어섰지만 그 길이 사실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오선 의원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금까지 걸어오시는 길이 그렇게 막 평안하지만은 않으실 것 같거든요. 많은 부침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이렇게 비례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면서 아, 참, 나 같은 사람은 정치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남성들은 뭐 초중고등학교 동창, 직장 동료, 군대 동창, 축구 친구, 술 친구, 네트워크가 엄청 많은데 네. 여성들은 보통 이제 뭐 중학교 동창, 여고 동창들 다 가정에 가서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집도 이제 뭐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이고 또 저도 이제 뭐 책 같은 거 좋아하고 이제 이래서 제가 여러 가지 행위를 할 때마다 이걸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런 사실은 고민과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 나라가 부르면 해야지 이제 하는 그런 자세로 이제 쭉 해왔고요. 한 16년 정도 국회의원하고 10년 쉬고 지금 와 보니까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AI도 들어왔고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또 항공우주산업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런 지식을 토대로 한 경성 경제라면 지금은 문화 콘텐츠 어떤 감성 콘텐츠 또 그러면서도 이제 BTS처럼 굉장히 퀄리티 높은 정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콘텐츠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바라는 것과 현재와 미래와 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와 도전이 오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또 그런 의미에서 아주 큰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또는 우리 한국 사회가 또 한국 사람이 또 인간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저는 하여튼 정치는 고민이 많은 분야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신 초한지 읽을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읽었으면 좋을까요? 초한지를 보면서 이제 사람이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초한지에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군상들의 요인들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잘 되고 주변 사람도 잘 되고 또 사회가 잘 되는,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이 먼저냐 사회가 먼저냐 그런 것들은 철학적인 화두긴 하는데 항일 운동한 선조들의 정성하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남겨주고 안전하게 보듬어주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세요? 역시 오선 의원님은 다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앞에 원고가 없는데도 수도꼭지처럼 인간 수도꼭지가 틀명이야 줄줄줄줄줄줄줄줄 말씀이 너무 재밌게 나오셔서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해서 이게 열정 뿜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책은 전쟁에 관한 책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전쟁 같은 사회생활을 여기다 대입해서 보면 아, 이게 정말 우리 이야기구나. 예를 들어 대장군 한신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선 거의 신과 같은 능력이지만 사회생활에는 조직생활에서는 좀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아니고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내가 가진 능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생활에서 잘 적응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위치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책을 읽으면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뭔가 답이 안 나올 땐 고전에서 답을 찾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책으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제 인생관과 세계관을 바꾼 계기가 있는데요. 여야 국회의원님들이랑 아랍권 시찰을 하는 와중에 이제 이스라엘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는 그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굉장히 뭐 영화제도나 교육제도나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뭐 수출제도 이런 거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자연도 좋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좋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저출산인데 결혼보다는 독신이라든지 헬조선이라든지 그렇게 비관주의에 빠지지 말고요. 조그만한 것이라도 고마워하고 서로 나누면서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 바라고, 또 이제껏 우리 선조들 선배들이 우리를 돌보고 또 지원한 것처럼 또 자녀분들 아기들이 다 잘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높아져만 불쾌지수를 타파하기 위해 무더위를 싹 물리칠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름엔 스릴러, 무서운 게 딱 좋아 특집. 책으로 시원함을 넘어 서늘함을 선사할 저는 홍재경입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준비했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런던의 호화로운 고급 주택단지. 주인공 앨리스는 이곳에서 연인 레오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닌데요. 그녀를 향해 수군대는 이웃들과 집들이 파티에 나타난 낯선 이웃 남자. 그리고 무언가를 감추는 듯한 레오까지. 인사차 들른 옆집 아주머니는 앨리스의 귀에 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도 믿지 말아요. 혼란스러운 가운데 앨리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사 온 집 침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었다는 것. 모두가 의심스러운 상황 속에 당신은 망상증 환자예요, 앨리스. 이웃들은 그녀를 망상증 환자로 몰아가는데요.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에 앨리스는 스스로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폭발하는 의심과 불안 끝에 마주하는 통쾌한 반전까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테라피스트입니다. 이 책의 표지를 보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햇빛과 한적한 바다와 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뜨겁던 여름날 어느 가정집 앞마당에서 4살 난 여자아이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사망 추정 시간에 다른 남자와 있었던 엄마, 그 사실을 폭로하려던 아빠, 치과에 예약 진료를 받으러 간 이모, 아이와 함께 집을 지키던 할아버지, 잠깐 집에 들렀던 이모부, 황급히 집을 뛰쳐나갔던 낯선 남자까지. 의문스러운 아이의 죽음을 두고 평범했던 가족들은 각자 감추어오던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하며 서로를 살인범으로 지목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이고 누구의 말이 거짓일까요? 4살 아이의 죽음과 어른들의 충격적인 진실이 담긴 백광입니다. 엄마, 아빠, 쌍둥이 동생들까지. 축구를 하고 돌아온 소년이 마주한 참담한 가족들의 시체들. 끔찍하고 잔인한 고문 끝에 숨진 남자의 집. 그리고 그 속 숨겨진 방에서 발견된 소녀. 죽음과 어둠 속에서 태어난 소년과 소녀는 기묘한 동거를 시작합니다. 서로를 보듬은 소년과 소녀는 한 사건을 마주하는데요. 인적 없는 스산한 연못가에서 뱃속의 아이를 품고 수상한 죽음을 맞이한 피겨스케이팅 유망주였던 조디.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녀는 소년을 도와 조디의 죽음 너머의 추악한 진실을 하나씩 밝히기 시작하지만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소녀는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마는데요. 박찬욱 감독이 선택한 작가 마이클 로보텀의 최고 역작.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스릴러 굿걸 배드걸입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와 아마존, 월스트리트 저널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2023년 최고의 화제작. 우리는 단순히 집중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새 집중력을 도둑맞고 있다. 집중력 위기의 시대에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을 담은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두 번째 책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K컬처 산업에 관한 책인데요. BTS의 빌보드 1위와 오징어 게임에서 더 글로리로 이어지는 넷플릭스 글로벌 1위 행진에 대해 문화산업 연구자 김윤지가 서술하는 30년 한류 역사의 막전 막후. 우리가 알지 못했던 K컬처 산업의 역동적인 역사를 서술한 책 김윤지의 한류 외전입니다. 무더위를 싹 물리칠 여름엔 스릴러, 무서운 게 딱 좋아 특집으로 오늘 뭐 읽지 함께 해봤는데요. 책으로 시원함을 넘어 서늘함과 오싹함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오늘의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테마로 또 다른 세상을 선사하는 책 여행.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로 책 속 세계를 탐험하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뭐 읽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또 인사드릴게요.